네, 이제 저희 마지막 색안경 코너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어디 몸이 아프면 약사를 찾아라 혹은 네, 의사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생각하면 내가 왜 굳이 발 관리사한테 가서 발을 케어받아야 되지? 난 그냥 병원 갈래. 의사한테 가면 되지.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. 혹은 의사한테 받아야 더 명확하게 치료할 수 있다. 왜? 발 관리사는 의사는 아니니까. 일반적인 코드죠.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 관리사가 의사와 다를 수 있는 영역은 뭐일까요? 치료는 의사에게, 약은 약사에게, 케어는 발 관리사에게예요. 심플해요. 치료라는 개념이 되려면 병이 걸려야 돼요. 근데 발에 병이 걸렸어. 그럼 치료를 받아야죠. 근데 발 관리사는 사실은 병이 걸리기 전부터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병이 걸렸다고 치료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치료가 조금 더 안정화되게 혹은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게 케어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. 일반적인 걸로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암이 걸렸어요. 항암 치료는 어디서 해요? 병원에서 하죠. 근데 암이 걸렸지만 거기에 보조적으로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뭐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혹은 보조 제품을 드시는 거는 병원에서 안 하죠. 해주지 않잖아요. 그거는 밖에 있는 뭐 그냥 관리사들이나 혹은 뭐 식품 쪽이나 이런 그쵸. 쪽에서 다 케어를 해주시잖아요. 치료랑 이게 병행이 됐을 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해요. 근데 지금 발 관리사들한테 가지 않고 난 병원을 가겠다 해서 가셨던 분들 중에 발톱을 뽑아버린다거나 내향성 발톱이어서 뽑아버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그 잘라버린다거나 하면은 기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죠. 변해버리는 거예요.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이게 병이라고 생각지 않고 관리만으로도 굳이 수술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랬을 땐 저희한테 오시면은 발톱을 예쁘게 잘라준다거나 혹은 발톱이 너무 얇으면 두껍게 해준다거나 혹은 발톱 형태가 변해 있으면 그 형태가 발라지도록 뭐 교정을 해준다거나 그 교정이라는 말도 사실 사람들이 자꾸 병원의 어떤 영역이니 네일리스트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국가 자격증을 딸 때 손톱이 넙대대한 사람을 핀칭이라는 걸 줘서 좁게 만들어주는 것도 교정이에요. 그거를 넓게 만들어주는 것도 교정이고 영역에서 이게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일반적인 발 모양, 그 발가락의 안정적인 모양과 길이와 두께를 해주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. 그럼 이거는 의사들의 영역이 아니라 저희 일이죠.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약이나 이런 것들은 약국에서 약사한테 받겠죠. 근데 그 약은 우리가 먹는 약도 보면은 항암제들 너무 독하잖아요. 그래서 몸이 다 같이 망가지죠. 똑같이 약은 약이 아니라 독이거든요. 모든 약은 다 독이에요. 다만 적절한 곳에 사용을 해서 약처럼 변하니까 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약들이 그곳에는 좋은 약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데는 독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관리사가 다른 곳에 독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케어를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건강관리를 해주는 걸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. 제가 이 발 관리사라는 직업이 국내에 도입된 시기를 찾아보니까 더 먼저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찾은 걸로는 한 2007년쯤 한국에 들어온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. 근데 제가 느낄 때 뷰티업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추구하는 업계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빨리 시장에 도입하는 업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발관리사라는 것만큼은 지금 예를 들어 2007년이 맞다라고 하면 거진 20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그보다 더 전부터 했죠. 그죠. 저뿐만 아니에요. 그보다 더 전부터 하셨던 선생님들도 몇 분 계세요. 계시는데 왜 이게 일반화될 수 없었냐면 그 시절에는요.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건 보고 싶지 않아 했어요. 만약에 이제 저만 해도 비포 애프터 사진을 네이버 블로거나 혹은 뭐 요즘에 다시 살아난 싸이월드나 이런 데다가 올렸었는데 비포 사진은 하나도 올린 적이 없어요. 애프터 사진만 올렸고 사진을 찍어서 매장에 거는 것도 관리 전 사진은 아무것도 찍지 않았어요. 관리 후 사진만 찍었어요.
저도 그러했지만 이 사진을 찍히는 고객들 입장에서도 관리되지 않은 나의 모습은 남기는 걸 싫어했어요. 싫으니까. 네, 그래서 관리 후의 모습만 계속 올려달라고 했지, 찍게 놔비두고 인정해줬지 관리 전의 모습은 절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. 그때 그냥 사회적인 어떤 느낌으로는 남들한테 약간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오픈되길 원하지 않았어요. 예쁘게 치장한 거, 화려한 거, 그런 모습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출하기를 원했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기에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. 왜냐면 발관리 전문 관리사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를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개선을 시키는 어떤 그런 관리인데, 비포 애프터가 오려면 되게 오래 걸리고요. 그리고 비포가 되게 좀 혐오스럽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분들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. 근데 결과만 보여주면 일반적인 발이잖아요. 그쵸. 네. 깨끗한 발. 결과는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발이에요. 그냥 일반 그럼 사람들이 발이죠. 이걸 봤을 때 뭐지? 발 관리 받으셔서 이렇게 건강한 발을 찾으셨어요. 내 발이 저런데? 이게 뭐 특별할 게 있어요? 하나도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SNS나 어디 올려진 정보 자체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던 계기인데, 한 몇 년 전에 일단 이제 저를 예를 들자고 하면, 저한테 문제성 교육을 받으러 온 해외 학생들이 계속해서 제 교육을 못 받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갈망했어요. 그래서 제가 매일 카톡이나 음성 전화로, 저는 이제 새벽까지 통화를 하거든요. 시간이 안 맞으니까. 근데 뭐 그런 것들로 해소를 시켜주다가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인스타에는 그때 영상을 올릴 수가 없을 때였어요. 라이브 같은 걸 하더라도 남겨지지 않는 때였거든요. 그래서 인스타로 라이브를 한 거를 핸드폰에 내려받은 상태에서 그걸 다시 유튜브에 올려주는 작업을 제가 해줬어요. 그 제자들을 위해서. 보고 배우. 제자들이 공부를 하라고. 이론으로 공부를 다 배웠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은 그래도 또 놓친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제가 활동을 거의 안 하는데도 3만 명이 있거든요. 근데 영상이 한두 시간짜리예요. 한두 시간짜리를 일반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저는 전문 편집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대충대충 올렸는데 저희 제자들 보라고 올린 거거든요. 근데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, 각 지역에 있는 제자들한테 그 고객들을 보내드리게 됐고, 지금은 이제 제가 다시 유튜브를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이유는, 그게 이제 좀 잘 되고 나니까 다른 브랜드들이 되게 전문적으로 유튜브를 네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. 맞아요. 뭐 한편으로는 되게 좋아요.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옛날에 제가 영상을 예쁜 거, 화려한 거 이런 것만 보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김밥 파는 거, 맞아요. 퀴즈 뽑는 거, 맞아요. 뭐 이런 걸 보고 있더라고요. 약간 유행 같은 거 아닐까요? 지금 이렇게 약간 혐오스러운 게 혐오스럽지 않고 약간 속 시원한 느낌의 약간 그런 코드가 세상에 지금 펼쳐지지 않은 건가, 뿌려지지 않은 건가. 그래서 저희 같은 직업이 사람들한테 좀 노출이 되게 됐고, 사람들이 예전에는 남의 발이나 만지는 주제에 이렇게 제가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. 예전에 고객한테.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일을 하세요라고 되려 약간 인식 변화가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근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. 네. 앞으로 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뭔가 혐오감 느껴지는 거는 네. 스킵하는 성향이었다면 그쵸. 지금은 내가 모르는 영역을 알고 싶어 하고 네. 그런 걸 보면서 개운해, 말 그대로 개운해, 혹은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네. 부분을 공감하기 시작하신 거라서 아마 선생님의 제자분들,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이 이 길을 선택하시는데 지금도 너무나 직업적으로 프라이드를 갖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지만, 더 많은 분들이 이 직업을 가지시면서 프라이드를 느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저희 연휴심에도 불구하고 빨간 날심에도 불구하고 네. 저희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.